예술이 되는 순간, 마말 때는 엄마와 예술의 합성어로 엄마의 마음이 담긴 요리를 맛과 영양은 물론이고요. 세련되고 아주 스타일리시한 그런 예술적인 요리로 승화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마마르 때일까요? 정말 마마르 때를 꼭 써야 되는 이유들을 좀 알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먹는 습관이 나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내가 먹은 것이 나를 만든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나쁜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냄비의 독성 물질인데요. 코팅된 후라이팬에는 눌러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브라함물, PFOA라는 가브라함물이라는 발암 물질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브라함물은 호르몬계를 교란시키고 암을 유발하고 신경계까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어린이들은 이렇게 어린이 때 올 수 있는 병만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그런데 요즘은 소아 비만이라든가 애들 성조숙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이 냄비의 독성에서 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정말 얼마나 요리 도구가 좋은 걸 써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당독소죠. 음. 응. 무엇보다 당독소는 정말 모든 질병의 그 원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독소가 이제 당이 단백질이나 지방과 결합한 뒤에 생성된 그런 물질을 말하는데요. 특히 식품을 120도 이상, 100도 이상 고온 고압에 셌을 때 그런 건조한 환경에서 조리 가공할 때 생기는 게 당독소이거든요. 근데 이제 당독소가 쌓이게 되면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으로 인해서 질병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나쁜 것들을 사전에 어, 방어하기 위해서 좋은 냄비가 필요하겠죠. 여기에 냄비의 독성 물질에서 코팅된 조리 도구, 음식이 눌러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특수화합물을 건강에 좋지 않은 그런 거를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후라이팬을 쓰다 보면 진짜 하얗게 코팅이 다 벗겨졌죠. 그런데도 계속 쓰죠. 근데 이 코팅 냄비들도 이제 그런 연한이 다 있고, 근데 이제 유통기한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보통 냄비를 새로 샀는데, 살짝만 긁혀도 이제 열을 가하게 되면, 이렇게 가불화합물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안 쓰는 게 정상이에요. 안 쓰는 게 정상인데, 산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걸 버리기 너무 아까워서 우리는 끝까지 쓰고 있잖아요. 냄비, 후라이팬도 유통기한이 있다. 일부 주방용품서 어, 그 중금속이 검출되었다. 유해물질이 이제 다량 검출되었다. 이런 뉴스들을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하대학교 직업환경과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가열된 후라이팬을 통해서 가브라 함물이 많이 발생될 수 있고 주방에서 일하시는 주부에게 노출되면 호르몬 교란 효과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점점점 했는데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거를 이제 한번 넘기면서 보시게 될 거예요. 당독소. 여기 보시면 그 당독소는 혈액에 들어가면 어때요? 만성 피로, 당뇨 악화, 당뇨 합병증, 심뇌혈관 질환, 암, 전신 질환을 유발한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요리 도구를 써야 되는지는 자명하죠. 그래서 이렇게 당독소의 이제 그 현실을 좀 보게 되면 같은 식재료예요. 같은 식재료인데 어떤 방법으로 요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삶은 닭고기와 구운 닭고기, 튀긴 닭고기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너무나 이 당독소의 노출이 너무 다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요리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튀기면 맛있고, 구워도 맛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마마르테 요리를, 마마르테를 쓰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마마르테 냄비라는 거죠. 그래서 316 태아인 냄비에 독성 물질이 나오지 않는 재질이죠. 그래서 마마때는 기공이 없어요. 그래서 독성 물질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희들 뚝배기 그릇 쓰지 말아라 이렇게 하죠. 근데 뚝배기 그릇뿐일까요? 모든 냄비에는 기공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뚝배기가 그렇다는 거죠. 그 기공들은 왜 안 좋을까요? 우리가 음식을 해서 먹고
설거지를 잘 했어요. 잘 했는데 음식 찌꺼기도 다 빠져나오지 않고 거기에 이제 있고, 그리고 또 세제로 우리가 설거지를 할 거잖아요. 근데 설거지를 하면 그 세제 찌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열을 다시 가하게 되면 그 찌꺼기들이 나와서 다시 또 먹게 되는 거죠. 이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공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한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기공이 있다라는 거는 거기서 세균 번식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어떻게 해봤냐면, 더운 여름에 밥을 해서 그냥 3일 동안 상온에 놔봤거든요. 상온에 놨는데, 이제 밥이 이렇게 상하지 않았더라고요. 상하지 않은 이유는 기공이 없기 때문에, 미생물 자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냄비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가 있었고요. 316Ti는 주로 이제 인공 관절이라든가 임플란트, 골프채, 뭐 이런 거를 이제 만드는 그런 재질이에요. 우리가 무릎을 수술했는데 뭐 다시 한번 이 부식 때문에 하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기공이 없어서 내식성이 강하고 변형이 없는 재질이다. 그래서 반영구적으로 100년에서 120년을 쓸 수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좋은 요리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고온고압에서 했을 때 당독소가 발생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저온으로 했을 때 당독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식품이 가진 영양은 최대한 손실 없이 섭취하게 하게 되고요. 저온 저수분으로 이제 짧은 시간에 요리가 가능하죠. 중불에서 이제 가열해서 85도에서 86도 사이에 이제 스팀 센서가 있어서 울려줘요. 이게 이제 이 시간이 됐다는 걸 알려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바로 약불로. 우리는 모든 요리를 중불에서 한다는 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센 불에서 하던 그런 이제 습관이 있어가지고 계속 불이 센 불로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차분하게, 느긋하게 이렇게 기다리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영양 손실을 최소화했습니다. 소재의 아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용 의료도구, 임플란트 인공관절 사용되는 최고급 이제 316Ti 스테인리스 스틸을 썼다라는 거. 그런데 스테인리스가 어디께 가장 좋은지 아세요? 아직도 출처 불명의 코겔을 사용하시나요? 마마리 때는 뚜껑까지 대한민국 생산 포스코 316Ti를 썼습니다. 이 스테인레스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포스코에서 생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기 제가 이따 비교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긴 할 거지만, 저희의 경쟁사인 S사도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포스코의 316Ti를 수입에 가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압축 기술이 좋잖아요. 그래서 압축해서 수입에 가서 냄비를 만들어서 재수출을 하기 때문에 냄비값이 저희보다 네다섯 배가 비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한민국 생산 포스코 316Ti이기 때문에 안전한 소재이고요. 위생적이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마르때 요리는요,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됩니다. 첫 번째는 저수분 요리. 정말 제가 시금치를 삶을 때 어떻게 삶으세요? 물이 팔팔팔 끓는 물에 좀 파랗게 하기 위해서 또 소금을 약간 넣으시죠. 소금을 약간 넣어서 어, 파랗게 삶았는데 보니까 물이 파랗게 나오지 않던가요? 그러면 이 속에 있는 먹어야 될 미네랄이라든가 비타민 C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파괴되게 돼요. 그래서 저수분으로 요리하는 게 너무 좋은데, 저희는 그렇게 시금치를 삶지 않고 시금치를 씻어서 그냥 냄비에 넣으세요. 냄비에 넣어서 이것도 이제 자꾸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물 없이 어떻게 되지? 됩니다. 중불에 넣으시고 이제 바로 씻어서 놓으시고 뚜껑 닫고, 딸랑딸랑 소리가 난다고 그랬죠. 그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그냥 꺼버리세요. 한 3분에서 5분 있으면 너무나 맛있는 시금치, 영양 손실 전혀 없는 새파란 맛있는 그런 영양이 더 올라가죠. 그래서 그렇게 삶을 수가 있고요. 저유분 요리. 이제 저유분 요리, 왜 그 기름을 덜 먹어야 될까요? 이 기름이 트랜스 지방의 원인이거든요. 제가 늘 이렇게 지금도 기억하는 게, 저희 시아버님이 이제 저희는 요리를 잘하셨어요. 저도 이제 평생을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이게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네, 어머니보다는 아버님께서 이렇게 요리를 좀 잘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릇을 좋아해서 요리 도구를 잘 사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코팅 냄비든 어쨌든 달라붙지 않는 좋은 요리라고 하면 다 샀던 사람이라 여러 개를 사두었는데 아버님께서 이제 뭐 바로 남자분들은 좀 그렇잖아요. 여자들은 음식물이 묻으면 그 꼴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이렇게 씻게 되지만 어르신들은 좀 그렇게 안 하시게 돼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음식 하시고 이제 후라이팬을 포개서 이렇게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후라이팬에 기름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닦으려고 하니까 아, 주방세를 해도 잘 안 되고요. 뜨거운 물을 해도 잘 안 되고 제가 이렇게 이제 쌓여 있어서 수세미를 이렇게 했는데 수세미에 고무처럼 끈끈한 고무처럼 불에 달궈진 고무처럼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만약에 우리 혈액 속에 들어가면 어떨까 이런 게 쌓여서 혈관이 막히고 피가 끈적끈적해지고 그러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유분 이따 제가 이제 요리를 보면서도 설명해 드릴 거고요. 좋은 조합으로 요리가 가능합니다. 좋은 조합을 했을 때 당독소 생기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수분 요리를 했을 때 물에 데칠 때보다 많은 영양소를 보존,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채소의 양념으로도 재료의 맛이 살아있어서 조미료 사용을 최소화. 조미료 사용을 하시지 않아도 돼요. 제가 요리를 이따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독소가 생기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야채찜, 야채찜. 집에 있는 모든 야채를 이렇게 다 담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당근, 고구마,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단호박, 브로콜리, 양배추, 팽이버섯, 적채, 가지, 토마토 뭐 이렇게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불만 닿아도 열이 잠깐 가해지면 바로 익는 게 있고 또 딱딱해서 좀 오래 걸리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요술 냄비예요. 이게 한꺼번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좀 익는 거는 기다려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늦게 익는 거는 좀 그 시간이 돼서 익지만 똑같이 이렇게 익는다는 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한번 직접 해보시는 거. 이렇게 요리를 했을 때 정말 살아있는 영양소를 그대로 훨씬 흡수율도 높이고 저수분 요리가 중요한 게요. 흡수율도 높이면서 이렇게 야채찜을 했을 때 흡수율도 높이고 정말 영양소는 그대로 이제 보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리를 못 하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아, 나는 요리를 못 하기 때문에 전달하시다 보면 사실 그런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때려놓고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이렇게 이게 지금 카레거든요. 카레인데 물 넣지 않고 모든 야채 때려 넣고 이렇게 중불에서 가다 보면 나중에 저 같은 경우는 우유로 그냥 농도만 조절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맛있는 카레가 돼요. 그래서 요리 못하는 사람이 아주 쉽게 요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수육을 또 하면 어때요? 수육하실 때 뭐 된장도 넣으시고 또 파도 대파도 넣고 또 뭘 넣을까요? 뭐 소주도 넣고 여러 가지 집집마다 이제 하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수육 해먹기가 참 까다로워서 번거로워서 까다롭기보다는 좀 번거로워서 음식을 잘 안 해 드시는 경우가 많죠. 많은데 저희 마마떼가 아주 유술 냄비라니까요. 밑에 양파를 좀 까세요. 양파를 이렇게 대충 썰어서 넣으시고 그 위에 이렇게 수육할 고기를 넣으시고요. 넣으시고 그리고 뭐 저는 짧은 시간 안에 요리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고구마도 넣고 달걀도 넣고 사과도 넣었어요. 그런데 사과는 왜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연육작용을 해서 훨씬 부드러운 고기를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과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꼭 넣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달걀도 너무나 맛있고요. 고구마도 너무 맛있는데 그러면 냄새가 배이지 않을까? 돼지고기 냄새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이렇게 탱글탱글한 이런 뭐죠? 이렇게 수육이 되고요. 근데 달걀은 달걀대로 너무 맛있고 고구마는 고구마대로 너무 맛있거든요. 그래서 드셔보시고 감동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이제 저유분 요리죠. 그래서 버터라든가 기름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과도한 지방 섭취를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튀김이나 볶음 요리도 소량의 기름으로 이제 요리가 가능한데 이제 요리를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기름 가행 섭취로 인한 비만이나 각종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질병이 올 수 있는 요인을 미리서 없애는 게, 아, 이 요리 도구구나. 이걸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마마떼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교촌치킨을 해봤는데, 윙으로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또 맵게도 해봤는데, 보통 튀김하면 어때요? 이 식재료가 잠길 만큼의 그 기름을 많이 넣고 기름이 팔팔팔 끓은 다음에 식기를 넣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시중에 가면 지금 튀긴 그 치킨 많이 이렇게 시켜서 드시나요? 저는 이 마맛떼를 배운 다음부터는 절대 치킨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 중에 육류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이제 닭고기예요. 닭고기인데 전혀 이제 마맛대 사용 후부터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기름이 깔릴 정도의 약간의 기름만 넣고 이렇게 요리를 해도 요리가 가능하고요. 어, 또 뭐 번거로워서 안 해지잖아요. 근데 봉지에 그냥 물기 없애서 넣고 전분가루 2숟갈 넣어서 탈탈탈 흔들어서 넣고 앞뒤로 한 15분이면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이제 뭐 견과류도 땅콩 같은 것도 좀 넣고 맵게 드시려면 이렇게 고춧가루 넣어서 양념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분 요리 중에 우리 식재료 중에 표고버섯이 가장 기름을 많이 먹는 거 알고 계시죠? 모르셨다고요? 식재료 중에 이제 표고버섯이 굉장히 이제 이렇게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올리브유 좋다고 해서 올리브유들 많이 드시고 계시죠. 이제 사라다 같은 거 하실 때는 엑스트라 버전을 쓰시지만 그렇지 않고 보통 기름을 이제 좋은 기름을 먹어야 돼 하면서 올리브유를 많이 쓰시는데 올리브유는 왜 쓰실까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특히 이제 토마토 보양식 같은 거 했을 때 저희가 엑스트라 버전 이렇게 올리브유를 쓰면 흡수율도 높이고 좀 그래서 쓴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일반 올리브 오일을 넣고 버섯 깐풍기를 하려고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우리 어때요? 이렇게 식재료 중에 가장 많이 먹는 거라서 기름이 많이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올리브유를 넣고 평상시에 다른 기름, 포도씨나 이런 걸 넣어서 버섯을 했을 때, 버섯을 요리를 튀겼을 때, 기름이 그대로 남거든요. 그대로 거의 들지 않고 튀겨지는 용으로만. 기름이 왜 저 유분 요리가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튀겨지는 용으로만 쓰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올리브를 넣고 했더니 버섯에 싹 스며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흡수율이 올리브유의 흡수율이 높은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는데 이렇게 이 기름을 제가 250ml 정도 넣고 버섯을 튀기면 그대로 또 그대로 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직접 해 보시면서 경험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 분 요리 중에 우리가 보통 제가 그 부침 요리를 여기에 또 넣었던 이유는 뭐냐면 부침 요리를 하실 때는 반드시 아까 제가 이렇게 튀김 요리를 할 때 찬 기름에 그냥 식재료를 바로 넣고 할 수 있다는 거 상상이 안 되잖아요. 팔팔팔 끓는 기름에 넣어야만 바삭하고 맛있게 되는데 저희 그렇지 않거든요. 이렇게 부침 요리를 할 때도 그러냐? 또 이제 주의할 점이 하나 있겠죠. 부침 요리 하실 때는 그냥 팬을 달구세요. 이제 좀 달궈서 이게 우리 계란을 여기에서 시금치 삶는 것과 달걀 후라이를 하는 게 대학원 과정이라고 막 많이 말씀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예열만 잘하면 너무 쉬운 게 부침 요리고 계란 후라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충분히 이제 예열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대충 하셔가지고, 나 이 후라이팬 달라붙어서 못 쓰겠어. 이런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사실 제가 식당에 이제 전달을 하면서 녹두전을 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전달을 하고 설명을 잘 했겠죠. 잘 했는데, 이제 후속 조치를 하러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언니, 나는 저는 절대 못하겠어. 이러는 거예요. 이 수육을 하니까 너무 맛있다고, 예약 주문 받아라. 이렇게 제가 하면서 전달을 했는데, 수육은 너무나 맛있다고 한대요. 그런데, 이 부침개를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후속조치,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전달을 하면 반드시 잘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설명을 잘 해주고 오죠. 그런데 건성으로 들은 경우가 많아요. 본인이 해보면 아주 쉬울 것 같아가지고 대답을 하죠. 그런데 실제 가서 보면 불편해서 안 쓰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거기 가서 충분히 에어를 한 다음에 기름 없이 이렇게 바삭하게, 아, 정말 겉바속촉. 자기가 정말 원하는 그런 적이다. 겉을 바삭하게 하려면 타고, 아니면 또 이렇게 자기가 하면서 불편했는데 이렇게 맛있게 되는지 몰랐었다. 그래서 지금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바속촉에 그 녹두전 같은 게 가능한 그런 후라이팬이죠. 그리고 좋은 조합으로 요리가 가능하다. 우리는 이제 85도에서 86도에서 요리를 하죠. 그래서 당독수가 생기지 않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기 혈당 수치에서도 나오겠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저희 냄비에 음식을 해서 드시면 좋은 게 뭐냐면요. 이제 고온으로 고압으로 했을 때 당독수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밥을 하실 때도, 밥을 지으실 때도 코팅, 뭐라 그러죠? 쿠크 압력밥솥, 이제 지칭을 해서 죄송하지만 그런 이제 압력밥솥을 많이 쓰게 되죠. 그러면 밥이 어때요? 너무나 쫀득쫀득 밥만 먹어도 정말 맛있을 만큼 맛있죠. 그런데 거기에 밥을 하면 쫀득쫀득 맛있을지는 모르지만 살아있어야 미네랄 영양소는 단백질 다 깨지거든요. 그런데 당독소까지 해서 당뇨 있으신 분들이 밥을 해서 찬 냉장고에 넣다가 이렇게 드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드시는데 저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밥을 지으실 때 냄비밥이기 때문에 좀 담궜다 하시는 게 좋거든요. 담그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좀 밥도 훨씬 부드럽고 맛있게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어, 쌀을, 쌀을 8시간 이상 물에 불렸을 때 생기는 게 있어요. 뇌신경 물질인 가바 성분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사실 시중에서 가바쌀 해가지고 엄청 비싸게 팔죠. 그래서 가바쌀을 비싸게 주고 사서 드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8시간 이상 담그면 가바 성분이 2배 이상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드시면 음식을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충분히 드실 수가 있고요. 심혈관 질환 예방을 할 수가 있고 혈액을 맑게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독수가 사실 혈액 속에 들어가서 둥둥 떠다니면서 다니다가 어딘가에 혈관이 좁아진 곳에 막히고 이러면서 심혈관 질환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클라이드 공법이라 해서 압축 공법이거든요. 그리고 반진공 요리가 가능하고 스팀 센서 속에서 적당히 열을 빼주기 때문에 좋은 요리가 가능합니다. 이게 86도가 되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냥 알 수 있어요. 86도를 어떻게 재 이렇게 또 뭐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좋은 조합으로 요리했을 때 제가 제주지사에서 요리를 할 때 어떤 어르신께서 그러셨어요. 아니 물을 그렇게 가득 부어서 냄비 가득 쌀을 넣어서 밥을 하면 넘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넘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넘치지 않냐고. 그래서 요술 냄비인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서 뚜껑까지 제가 이게 뚜껑 모양 그대로 되어 있죠. 이렇게 가득 할 수가 있고요. 또 밥을 하고 나서 푸고 20분만 그대로 약불에 놔두면 이렇게 맛있는 왕관 누룽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쫀득쫀득 씹을수록 맛있는 이런 맛있는 밥이 되고 그리고 요즘은 오일스클렛에 약밥을 많이들 하시고 계시죠. 찰밥도 많이 하시고 또 많은 요리들 하실 텐데 이렇게 그냥 색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다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말차를 좀 넣어서 약밥을 해봤는데 그러면 항산화 작용도 되면서 이게 맛있는 이렇게 미네랄 단백질도 살아있는 그런 음식을 만들 수가 있고 제가 마마르트 사용 전과 사용 후 뭐 사실 독일의 뭐 휘슬러라든가 샐러드 마스터라든가 이런 그렇게 비교한 그런 자료들도 있지만 식후에 혈당 수치 변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 또 하이리빙에 유능한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시잖아요 또 그래서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공신력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실험에서 올려주신 자료가 있어서 제가 여기 올려봤습니다. 혈당 수치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243에서 160.56 이렇게 떨어진다면 공복 혈당 너무 괜찮죠. 그래서 하이리병은 이렇게 마무할 때가 영양소 파괴 없는 건강한 요리, 100년을 써도 안전한 경제적인 조리 도구죠. 처음에 이렇게 전달을 하실 때 아마 그럴 거예요. 무슨 요리도가 그렇게 비싸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요리를 좋아하니까 그냥 저는 바로 사기는 했거든요. 근데 좀 비싸다 생각을 했지만, 설명드리니까 저렇게만 된다면 정말 좋겠다라고 해서 저는 샀는데, 진짜 쓸 때마다 쓰면 쓸수록 너무나 싸고 좋은 요리 도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동료 원장님에게 이거를 전달했을 때 그 원장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원장님 그런데 너무 비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원장님 차 타고 다니죠. 그랬더니 타고 다닌대요. 그러면 자동차 현금으로 샀어? 할부로 샀어? 제가 그랬더니 돈이 어딨어? 할부로 샀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그거 6, 70만 원씩 3년 내지 5년을 꼬박꼬박 정말 길러놓으면 붙게 되잖아. 그런데 요리도 이거는 그때 260만 원이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저기 할 때 260만 원. 또 회사에서 12개월 저기를 해줬잖아요. 12개월 22만 몇천 원만 내면 딱 끝나고 120년을 쓸 수 있다. 대물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비싸서.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다. 요즘 이렇게 태아, 이제 아이들이 아직 음식도 한번 먹어보지 않는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보면, 진짜 몸에 안 좋은 그런 성분들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이유가 뭘까요? 엄마들이 무엇을 어디에서 요리해서 먹었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대물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리 도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음식 등 화학적이 없는 최고급 316Ti 스테인리스를 사용했다는 거, 그리고 하이테크 시그니처 기술력을 집약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엣지공법이라든가 스푼용법, 50, 오목공법. 그래서 기름이 이렇게 주위로 살짝 열을 가했을 때도 변형이 없는. 그리고, 오중, 이제, 프라이팬 같은 경우는 이중을 더했죠. 그리고 밀착 구조. 스팀 센서 LED 316Ti를 썼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요리 도구는 맛과 영양, 우리가 여기에 음식을 계속 야채찜 같은 거 해서 드시면 다른 뭐 해독 주스나 이런 거를 따로 드시지 않아도 돼요. 해독 그리고 이제 안전하다는 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냄비에 대해서는 끝도 없이 이제 설명이 많이 필요하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마마리떼를 통한 요리를 잠깐 뭐니 뭐니 해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들었을 때는 정말 좋겠다 생각하시지만 이제 그 잘 해보시지 않고 막상 너무 쉽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서 해보시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 요리 도구를 통해서 마마리떼를 통해서 했던 요리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저는 딸만 둘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명절 때 잘 먹지 않잖아요. 요즘 뭐 한 팩 사다 먹는 게 싸고. 그런데 저는 이제 아이들과 건강한 요리, 얘네들이 뭐 결혼해서 안 하면 할 수 없죠. 할 수 없는데, 저는 그래도 엄마니까 아이들과 함께 추석에 이렇게 송편을 만들어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여러 다양한 이렇게 모양들 뭐 코끼리 모양 뭐 무슨 만두 모양 우리 막내가 이렇게 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천연 색소를 이렇게 사용을 해서 냄비를 이제 저기 사용해서 쪘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저희 스팀에 쪘을 때는 얼마나 쫀득쫀득하고요. 다음날까지 수분 증발이 없거든요. 그런데 일반 저기 찜기에 쪘을 때는 다음날 바로 말라서 다시 쪄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말 때가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연잎밥 보통 사서 드시잖아요. 근데 7월 말에 8월 되면 이렇게 연잎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굉장히
싸게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구매를 하셔가지고 연잎밥 보통 이렇게 사시면 한 덩어리에 이렇게 요거 하나에 그냥 보통 4,000원, 4,500원 하거든요. 이제 여기에 어떤 재료들을 넣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천차만별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많이 불러놓고 냉동해서 놓고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연잎밥 너무 쉽거든요. 이렇게 우리 그 오일 스크램블 찰밥을 먼저 하세요. 몽땅 때려 넣고 찰밥을 하셔가지고 연잎에 싸서 찌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잎밥도 해. 그리고 또 손님 오실 때, 또 우리가 소비자 전달을 하러 갈 때 그냥 빈손 들고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같이 함께 맛보고 또는 가서 만들어서 가서 이야기하면서 냄비 자랑하고 또 거리가 되잖아요. 우리가 컨택할 때 이제 먹으면서 정이 들고 먹으면서 또 대화가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아까도 그 말차 약밥을 제가 쪘는데 이렇게 아까 쪘잖아요. 쪄서 우리가 또 그 플레이팅을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음식을 만들었는데 잘 만들고 영양소도 뭐 이렇게 흡수율도 좋게 잘 만들었는데 대충 이렇게 하면 어때요? 가치가 떨어지죠.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요런 이렇게 이제 과자라든가 빵을 넣을 수 있는 이런 것들 많이 팔잖아요. 그래서 정성을 좀 들여서 만들어서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 또 네모를 이렇게 해서 모양도 만들어서 전달하면 정말 이런 거는 상자에 담아서 요즘 상자들이 너무 예쁘게 잘 나오잖아요. 직근을 묶어서 선물을 하시면 거기에 메모까지 해서 하신다면 너무나 좋아하시고 정성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나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즘 봄이잖아요. 그래서 쑥 들에 나가면 너무 많이, 이제 조금은 세져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아직은 너무나 맛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냉장고에는 찹쌀과 맵쌀이 항상 그 가루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너무 쉽죠. 쑥을 이제 씻어서 그냥 탈탈탈 털어 물 그냥 있는 상태로 물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쌀가루 쥐었다가 놓으면은 풀어질 만큼으로 해서 체에 한번 걸러서 섞어서 찌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 너무나 쉽죠. 그리고 이렇게 뭐 전복 버터구이라든가 오분자의 구이 집에 있는 모든 식재료들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렇게 뭐 꼭 먹으라가 아니라 골고루 먹기 위해서 지게 냉장고에 있는 것들을 제가 한번 넣어서 해본 거예요.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패살 버섯 배추찜인데요. 우리 샤브샤브 드시러 많이들 다니시지 않나요? 가족들과 이렇게 이제 모이면 그래도 가볍게 자연 음식을 드신다고 해서 많이들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죠. 이런 식재료들을 엄청 싸잖아요. 그리고 집에 있는 뭐 떡볶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요리를 따로 배우거나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저희 친정 엄마가 요리를 잘하셨어요. 그래서 명절 같은데 저희들이 일어나면 벌써 상 다 차려놓고 했기 때문에 요리를 하는 걸 배우거나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요리 도구를 보면 이런 요리 식재료를 보면 그냥 다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보는데 이 마마르들여서 가능한 거죠. 다 때려 놓고 하는 거잖아요, 한꺼번에. 그리고 이렇게 소스는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소스도 아주 쉽게 매실하고 식초하고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되거든요. 그것도 싫으시면 그냥 시중에 가시면 참소스 팔거든요. 그거에 파라든가 이렇게 그 좀 이런 본인이 원하는 몇 개 먹으려면 청양고추랑 이렇게 넣어서 하시면 이렇게 맛있는 이렇게 깨끗한 이렇게 요리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가족과 모여서 식탁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끓이면서 드시면 너무나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토마토 보양수, 그다음에 이제 토마토 마리네이드. 토마토가 익어가는 계절에 의사들 얼굴이 파래진다고 하죠. 그만큼 토마토의 영양이 많다라는 거. 그런데 그냥 먹었을 때와 이렇게 쪘을 때 영양소 그가 확 올라가면서 흡수율도 높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여기에 뭐 고구마라든가 당근 이게 토마토가 바로 익지는 않잖아요. 한 20분 이렇게 찌기 때문에 고구마, 당근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하니까 쉽고 그냥 골고루 먹을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토핑을 해서 견과류를 넣어서 해서 가면 소비자들 너무 감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들 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보리빵을 하실 때도 단순하게 하시지 말고요. 집에 있는 모든 식재료, 철에 따라서 다 틀려질 텐데 식재료 넣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견과류 찹쌀 케이크도 쫀득쫀득 너무 맛있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커큐민이 조금 덜 녹으면 이렇게
빨리 이렇게 풀어지지 않으면 좀 빨갛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리빵도 이게 뭐 시중에 파는 건 아니지만 속에는 이제 이렇게 했지만 겉에 또 보기 좋게 좀 토핑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호박죽 같은 것도 이렇게 냄비에 넣기만 하면 저절로 이렇게 그냥 호박죽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버섯 이렇게 딱 환자식으로 너무 좋거든요. 육수에다가 묻은 버섯 때려 넣고 그냥 끓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환자식으로 하실 때는 소고기도 좀 넣으시고 그리고 이제 떡국 같은 거 넣어서 하면은 밥 필요 없거든요. 이것만 드셔도 저기고 실제로 제가 병원에 계신 분한테 전달했는데 병원과 입맛 없어서 밥맛이 뚝 떨어졌는데 이런 거 너무 굉장히 좋아하셨고 입맛이 돌아왔다. 보양식도 제가 한번 해드렸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천연 이 요리는 제가 한번 설명을 할게요. 저희 엄마 이제 아, 저기 팔순잔치 때 제가 이렇게 요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팔부채도 하시고 너무 쉽죠, 팔부채. 우리 이게 팔부채 뭐죠? 레시피들이 있거든요. 레시피 있으니까 레시피 보시면 팔부채가 이렇게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중국집이 아니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유린기. 제가 이 만든 요리들이요. 너무 쉽거든요. 너무 편하게 너무 쉽게 할 수 있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차려 드렸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 1시간 안에 이 모든 요리들이 가능하면서 밥까지 다 가능했잖아요. 그래서 다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제가 또 집에서 아까 대패 뭐 삼겹살 가지고 그렇게 저기도 했는데 소고기 샤브도 해보시고요. 동파육이 되게 인기잖아요. 그래서 요즘 오일 스킬렛에 동파육을 하시는데 굳이 돼지고기만 고집하시지 말고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앞다리살로 했거든요. 앞다리살로 해서 여기에 떡국도 넣으시고 뭐 당근도 조금 깎아 넣으시고 그다음에 단호박도 이렇게 좀 깎아 넣으셔가지고 집에 있는 식재들 골고루 해서 우리는 골고루가 중요하고 영양소 파괴되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엔 좀 색다르게 넣어서 그러니까 집에 있는 모든 식재료를 활용해서 해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에그타르트 하나에 보통 제과점에 가면 보통 한 3,500원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크기 하나가 대전 성심당 유명하죠. 성심당에 가면 3,500원, 4,000원 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우리 마마르테 오일스클렛에 탁 만들었습니다.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우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해가지고 아침에 하나씩 딱 돌렸잖아요. 커피랑 마시자 이렇게 했더니 원장님 그냥 사 먹는 것보다 더 맛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쯤도 해보시고 여기 안 바꿨네요. 제가 어제 밤에 이거 좀 사진을 좀 더 넣으면서 왔는데 계란찜도 이렇게 좀 정성 들여서 걸러서 하시고 이렇게 뚜껑을 닫아서 우리 찜기에 찌면 이렇게 예쁘게 되거든요. 그리고 찰밥도 정말 제가 강금대 사장님께서 맨날 찰밥을 하신다고 그래서 진짜 배워가지고 막 찰밥을 했는데 요즘은 오일 스킬렛이 있으니까 시간만 맞춰놓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일곱 컵을 할 때는 일곱 컵을 하실 때는 팥을 그냥 레시피가 다 있기는 하지만 하나를 해서 끓여서 이렇게 어 나이스 투 그다음에 5컵을 할 때는 나이스 원으로 해서 하면 맛있는 찰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요리하는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결혼하신 분 이제 이렇게 이바지 할 때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이런 것도 제가 만들어 봤고 그다음에 우리 마마르테에서 당근 이렇게 제가 이것도 이게 당근전입니다. 근데 지금 막 오타가 났네요. 죄송해요. 당근을 갈아서 한 숟갈씩 떠서 이렇게 숟갈로 이렇게 놓으시면서 나중에 이제 저 당근전도 이렇게 하면 그냥 전을 하는 것과 하나 널찍하게 하는 것보다는 한 스푼씩 떠서 이렇게 하시면 보기도 좋고 보시는 분들도 감동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거 다 못 바꿨네요. 죄송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단호박도 보리빵인데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거를 그냥 한 거기 때문에 하시고 제가 크리스마스 때는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맞는 리치 샐러드라든가 동파육을 해서 그다음에 아몬드 같은 것도 제가 사실 여기는 아몬드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아몬드를 이렇게 그냥 넣으려고 했는데 까다 보니까 이게 으깨진 거예요. 그래서 으깨서 소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활용을 해봤고, 그리고 이렇게 파스타라든가, 이거 진짜, 이거 정말 미니 호두파이, 진짜 좋거든요. 미니 호두파이는
그냥 너무나 정교하게 깔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가시지 말고 비닐봉지가 있거든요. 이 저기 어, 담아진 비닐봉지에 담아서 거기에 미니 호두파이라고 써서 이렇게 제가 스티커랑 딱 붙여서 이렇게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고 어떻게 이거 원장님 만든 거 맞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하고 제가 경과 보리빵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제가 밑에 이렇게 까는 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작은 스테인리스 통에 이렇게 담고 나머지는 이렇게 또 잡지도 만들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40분 강의도 시간 조금 오버됐네요. 제가 만들어 본 것은 여기까지고요. 함께라서 가능한 기적, 우리 함께 화이팅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숙 사장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요리 전문가가 오늘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는 듯한 환상에 빠져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들었습니다. 권숙 사장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체험 사례를 발표하게 될 참참참 팀의 자이언트 최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 그 마마르떼가 정말로 우리 집 밥, 그러니까 내 밥상,